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왓칭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요즘 뿐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잘 팔리고 있는 핫한 자기계발서예요. 왓칭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이름을 검색하시면 작가 김상호님의 강의 영상과 그리고 또 많은 북튜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세혜 작가님이나 김유라 작가님이나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 만큼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자신을 객관화하여 제3자로 관찰하는 것, 마음으로 이러한 관찰법을 익히면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자신에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실험 사례들을 근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는 일이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책보다 어린이 책을 더 자주 보는데요. 저는 어린이 책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린이 책에서 더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어린이 책으로 하여금 오늘의 제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문학의 상징과 은유에서 위로를 받기에는 시간이 좀 덜 걸리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싶을 때 저는 가끔 직설적으로 저에게 직접 화법으로 말을 건네주는 이런 자기계발서도 가끔 보는 편입니다. 엊그제 그래서 이 왓칭을 보다가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그 부분과 옛날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왓칭에 나오는 부분은 왓칭 109쪽에 실려 있는 실제 사례, 즉 미국의 오티즈라는 17살 소년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17살 소년은 고급 자가용을 손에 넣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르쉐 승용차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목표만 간절히 상상한 결과였을까?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2년 전 친구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얻은 게 시작이었다. 소년은 그걸 벼룩시장에 올려 조금 더 나은 휴대전화와 맞바꾸었고 그걸 다시 고급 mp3 아이팟으로 바꾸었다. 그 후 그걸 산악용 오토바이로 바꾸었고 다시 오토바이를 애플사의 맥 노트북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트북과 토요타 자동차를 맞바꾸자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분은 자동차가 이미 3대나 있는데 맥 노트북의 녹음 성능이 좋다고 갖고 싶어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그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그걸 전동 골프차와 맞바꿨다. 그리고 전동 골프차를 다시 산악용 오토바이로 바꿨다가 일반 오토바이와 교환했다. 그러다가 그걸 수집가들이 탐내는 1975년산 포드 브론코로 바꿨고 그걸 다시 은색 포르쉐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뉴스가 됐던 미국의 오티즈군 실화이다. 네, 이 부분인데요. 오티즈가 자신의 최종 목표, 즉 포르쉐 승용차를 갖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그 중간 과정들을 거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목표를 수없이 그렸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자 이 사례를 든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무 노력이나 과정 없이 그저 밤낮으로 목표만 마음속으로 그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실행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웬 옛날 이야기 하실 분들이 계시죠? 제가 자나깨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는 문화, 즉 민담을 주고받는 문화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옛날 이야기는 어린이가 들을 때는 그 어린이가 상상하는 만큼, 어른이 들으면 그
그 어른이 상상하는 만큼 여백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훌륭한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OTG의 목표를 향한 과정을 보고 제가 떠올린 우리 옛날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조이삭 하나를 가지고 길을 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집 주인에게 그 조이삭을 주면서 이걸 잘 건사했다가 내일 아침 자기가 떠날 때 다시 달라고 했죠.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조이삭을 받아서 맡아 주었는데 밤사이에 그 집에 사는 쥐가 조이삭을 다 먹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이삭이 없어 줄 수가 없네. 이 사람이 주인에게 그럼 조이삭 먹은 그 쥐라도 잡아달라 했지. 주인은 쥐를 잡아줬어. 이 사람은 쥐를 가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 주인에게 쥐를 잘 건사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다시 달라고. 주인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 쥐를 맡아 두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냉큼 잡아 먹어버렸네. 주인은 할 수 없이 또 고양이를 주었지. 이 사람은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어. 주인에게 고양이를 주면서 잘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달라고. 주인도 알았다고. 근데 아침에 보니 그 집에 사는 개가 고양이를 물어갖고 고양이가 죽은 거야. 할 수 없이 주인은 또 개를 주었지. 이 사람은 개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 주인에게 개를 주면서 잘 맡아달라고 내일 아침에 달라고 했어. 주인도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집 사는 당나귀가 개를 갖다가 그냥 발로 차서 개가 죽어버린 거야. 어떡해? 주인은 할 수 없이 또 당나귀를 줬지. 이 사람은 당나귀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갔지. 주인 보고 당나귀를 주면서 당나귀 좀 잘 맡아뒀다가 내일 아침에 달라고. 주인도 알았다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세상에 그 집에 있는 소가 당나귀를 뿔러 받아가지고 당나귀가 그만 죽고 말았네.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사람에게 소를 줬어. 이 사람은 소를 끌고 길을 가는데 죽은 처녀의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죽은 처녀하고 소하고 바꾸자 했지. 그리고는 이제 죽은 처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왔지. 우물 옆에 죽은 처녀를 세워놓고 한 집에 들어가서 저 지나가던 사람인데 밥을 좀 얻어먹자고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물 옆에 색시가 있으니 색시에게도 밥 좀 갖다 주라고 했어. 그래 그 집에 사는 처녀가 밥을 가지고 우물가로 가서 죽은 처녀에게 밥 드시라고 했지? 그런데 죽은 처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래 다시 얘기를 했어. 밥 가지고 왔으니 밥 드세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이 집 처녀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은 처녀를 밀었지. 그랬더니 그만 죽은 처녀가 우물에 텀벙 빠져버린 거야. 처녀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내 색시 살려내라고 뭐 야단이지. 그래 이제 그 집에서는 자기 딸 그 집 처녀를 주면서 데려가라고 했어. 이 사람은 이제 산 처녀를 데리고 길을 한참 가는데 말에다가 그 비싼 명주 비단을 한가득 싣고 가는 부자를 만났어. 이 부자가 처녀를 보고는 이 사람한테 수수께끼를 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기면 처녀를 데려가고 지면 말에 가득 실은 비단을 몽땅 주겠대. 그래 이 사람은 알았다고 하자고. 그 먼저 이 사람이 수수께끼를 냈지. 조이삭 하나가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가 소가 되고 소가 죽은 처녀가 되고 죽은 처녀가 산 처녀가 된 것이 뭐요? 부자가 알 수 있었을까? 무리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모르겠다 했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명주 비단을 다 차지하고 집에 와서 그 처녀와 어저께까지 살다 죽었대. 네, 끝.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에 대입해서 들으면 이치에 안 맞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많아서 불편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종이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이 입체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은 입체감이 없는 평면적인 도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없어요. 이것이 옛날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답니다. 생각도 감정도 깊이도 없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나 영화 감독 팀 버튼 등 저명 인사들이 민담과 신화 같은 설화 문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아니, 여자가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도형이다. 그 앞에 등장했던 고양이, 개, 소, 그리고 주인공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에게 옛날 이야기만한 보물이 없다고 해요. 그것은 어린이의 사고 체계와 옛날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옛날 이야기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